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로장생 청취자 여러분,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주말 잘 쉬고 계십니까? 편안한 일요일 저녁 시간인데요. 간만에 오랜 청취자분이신 ROMM, 그러니까 롬님, 오랜만에 글을 남겨주셨네요. MSM이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그리고 비리미님께서 아연 마카 제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 방송은요, 일단 원미동 사람들 책 내용을 위주로 산후풍과 관절염, 산후풍과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출산 후 한방으로 조리를 하는 내용 설명드리고요. 두 분의 질문, MSM과 혈압의 관계, 그리고 아연 마카에 대한 내용은 내일 아침 7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댓글을 남겨주셔서 롬님께 감사드리고요. 비리미님도 처음 뵙는 분 같은데요. 청취자분 비리미님 댓글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좀 댓글로 질문을 편안하게 아무거나 남겨주십시오. 건강에 대한 거, 궁금증이 있으신 거는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좋습니다. 건강에 관련된 어떤 질문이라도 좋으니까요. 편하게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댓글로 궁금한 점 질문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은 방송 소재를 매일 고민을 하거든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려야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건강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매일매일 방송 주제를 정하는데요. 이렇게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은 저는 하루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방송 주제를 바로 제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방송은 MSM과 혈압의 관계, 그러니까 MS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카, 아연 요거 두 가지 내일 아침 자동으로 이제 제가 방송 주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방송에서 두 분의 질문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건강에 관련된 거 아무거나 편하게 댓글로 질문 남겨주십시오. 저의 방송 주제 선택 고민을 줄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양기자 작가님의 원미동 사람들 멀고 아름다운 동네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양기자 작가님의 원미동 사람들 연작 소설 중에서 멀고 아름다운 동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네는 갑작스럽게 부천 원미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사가는 날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죠. 지난주에 추운 날씨에 손가락이 노출되면서 관절이 상하는 이삿짐을 나르는 인부들의 추운 겨울날에 관절이 손상될 수 있는 장면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관절 통증을 예방하는 방법 설명드렸죠. 오늘은 이제 은혜네 이사하는 모습 조금 더 나오는데요. 은혜 엄마는 이 추운 겨울날 이제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면서 은혜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임신 중이었습니다. 둘째를. 그래서 추운 날 이사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추위에 언 손등이 소복하게 부어 있었다. 겨울에 추우면은 시리고요. 거기서 더 진행되면 부어오릅니다. 여성분들이 추위에 관절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히나 더욱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임신 중에 추위에 노출되면요, 산후풍이라는 게 출산 후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산후풍 병명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출산 후에 찬바람을 쐬거나 찬물을 손에 대거나 했을 때 나타나고, 은희 엄마처럼 겨울에 이사하다 보니까 손등이 찬바람에 노출되면서 손등이 부어올랐죠. 은희 엄마는 이런 상태로 이제 지내다가 출산하게 되면은 관절 마디가 시리게 되죠. 출산 후에요. 이런 증상을 산후풍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어머님들 출산 당시 말씀 들어보면 이른 새벽에 출산하고 바로 밖에 나가서 찬물에 빨래를 하거나 논밭에 나가서 바로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죠? 이렇게 바깥 날씨가 엄동설화일 때 이 소설 속 은희 엄마처럼 찬바람에 노출될 때
산후풍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임신 중에 생기기도 하고요. 임신 후에 그대로 더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이 산후풍의 증상이 류마스 증상과 아주 유사합니다. 간혹은 산후에 류마스 관절염이 발생했는데도 산후풍인 줄 알고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몇 년의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풍과 류마스 관절염은 반드시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후풍과 류마스 관절염 차이, 결국 증상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산후풍은 조조강직이 따로 나타나진 않고요. 계속 붓고 아픈 것이고요. 류마스 관절염은 조조강직이라고 해서 아침에 1시간에서 2시간가량 뻣뻣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조조강직 증상으로 류마스 관절염과 산후풍을 일단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멀고 아름다운 동네 원미동 사람들 중에서 12페이지부터 은혜네 추운 겨울날 이사하는 모습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은혜 엄마가 추위에 언 손등이 소복하게 부어있다고 묘사되는 부분 잘 들어보시고요. 여성분들은 특히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 손발을 따뜻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신 출산을 마치신 여성분들은 꼭 한방치료를 통해서 산후조리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한의학적 치료가 효과가 뛰어난 부분이 바로 산후조리 이 방면입니다. 그러면 김세훈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원미동 사람들 멀고 아름다운 동네 12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편안하게 소설을 들으시면서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아침 7시에 건강요정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조 부장의 이맛살이 찌푸려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누군가에 의해 빈번히 이삿짐을 싸게 된다 하더라도 그처럼 매번 결근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게 옆자리 박찬성의 지론이었다. 집안일은 마누라에게 떠맡기고 간편히 살자는 말이었는데 그 자신의 경험담에 의하면 이사하는 날엔 새로 옮긴 집의 주소와 위치만 알아두면 족하다는 것이었다. 퇴근 후 낯선 동네에 들어서서 자신의 가족들이 기다릴 새로운 집을 찾는 일의 흥미로움에 대해서도 그는 말하였다. 그게 잘 안 된다면 일요일로 날을 잡아서 같이 뛰든가. 기껏 절충안으로 내놓은 것이 일요일의 이사였는데 그에겐 절대 불가능한 문제였다. 안식일만큼은 어머니의 양보를 얻어낼 수 없는 문제였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날은 주님에게 바친다는 믿음을 그가 훼손시켜서는 아니 되었다. 벌써 오래전부터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던 어머니였다. 이삿날 하루 빠졌다고 그만두라 하겠노. 하지만도 주일에 이사했다간 하느님이 닐 내칠기라. 웃자겠노. 어느 게 더 무서운지는 네가 더 잘 알기라. 담배 찬만큼 쉰 인부가 다시 큰 보퉁이들을 나르기 시작했다. 남아있는 짐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다. 아내는 딸애를 데리고 부엌 살림을 간추리고 있었다. 아이는 제 엄마 등짝에 달라붙어 이마를 비비며 짜증을 부렸다. 은혜 좀 봐요. 업어달래요. 이삿날이라 신새벽부터 잠을 깬 아이는 졸린 모양이었다. 부스스한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아이를 어르고 있는 아내의 코가 빨갛다. 잔뜩 부풀어 오른 배를 어쩌지 못해서 한 손으로는 허리를 받친 채였다. 방언화를 신은 채 저벅저벅 집 안팎을 드나들던 인부가 부엌 앞에 내놓은 쌀통을 들고 갔다. 왜 이래? 엄마도 바쁘잖아. 자꾸 귀찮게 굴면 때려줄 거야. 아이는 계속 칭얼거렸고 아내는 지푸라기처럼 푸석푸석한 목소리로 아이를 달랬다. 안방을 들여다보니 내갈 것은 다 내간 뒤였다. 횡하니 빈 채 쓰레기들만 뒹굴고 있었다. 구두굽 소리를 울리며 방으로 들어서서 그는 잠시 사위를 둘러보았다. 빈 벽에 돌출해 있는 녹슨 못들과 벽지 위에 헝클어져 있는 은혜의 낙서 자국들. 다락문은 활짝 열려진 채이고 장롱을 드러낸 자리에는 그새 먼지가 솜처럼 엉켜서 길다란 테두리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어질러진 것들이나 대충 쓸어 담으면 그뿐. 이 방에서의 혼곤한 휴식도 이걸로 끝이었다. 매일 밤 돌아와 눕고 벽에 기대어 신문을 보던 자신이 거처했던 방을 돌아보는 기분은 어쩐지 서먹했다. 몇 개의 기억과 또 몇 개의 흔적들을 확인하는 일 또한 서먹했다. 어떤 일요일의 무료함이 만들어낸 윗벽의 줄자, 정밀한 센티미터를 아로새겨서 스카치 테이프로
벽에 붙여놓은 것이었다. 은혜의 키를 재보자는 생각에서였다. 1m 이상 자라기까지 이 방에 살게 되리란 기대는 없었기 때문에 1m하고 6cm쯤 그려나가다 그만두고 벽에 붙였었다. 처음에 이 아이는 5분에 한 번씩 키를 재겠다고 눈금 앞에서 발을 못 두었다. 심각한 표정과 차례짜스로 떠받쳐진 가느다란 어깨를 떠올려 본다. 아이의 키는 좀채로 자라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세월의 눈금이나 줄자의 눈금이나 바라다 볼 때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래도 시간은 분명 가는 것인데 그는 다시 한번 촘촘한 간격의 눈금을 본다. 아이의 가느다란 어깨가 눈금 위에 포개진다. 떼어내면 흠집만 남을 뿐인 그것은 썰렁한 벽에 홀로 남게 된 것이었다.